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줘서 문명의 씨앗을 뿌린 영웅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간이 매일 재생되면서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의 고통도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 중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재생의 개념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메테우스의 간처럼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가 다시 자라난다면 노화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창호TV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생의학의 시대에 맞춰서 첨단 재생의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시리즈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첨단 의료에 대한 상상한 고급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은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학입니다. 기존의 의학이 병든 부분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재생의학은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수리, 리페어가 아닌 재생, 리제너레이션을 추구하는 것이죠. 상상 속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 것입니다.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은 대체와 보조였죠.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이 손상되면 인공관절을 대체하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 투석기로 보조했었죠. 즉 손상된 부분을 기계나 인공물로 대체하거나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면서 체내 시스템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주된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결국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요. 신장 투석은 신장의 기능을 일부 대체는 할 수 있어도 완벽히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재생의학은 신체 내부의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거나 외부에서 새로운 세포나 조직을 이식해서 손상된 부분을 다시 자라나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입니다. 첫째로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세포로도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연골세포로 분화해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치료에서 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키는 사례들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연골 손상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도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재생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조직공학은 세포와 생체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 피부를 제작하거나 또 손상된 심장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구조물을 만드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체 적합성 물질이 사용되고요. 손상된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화상 환자에게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피부 조직을 이식해서 흉터 없이 재생된 사례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재생의학의 가능성을 처음 실감한 것은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술을 연구할 때였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 세계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생명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의학이 재생의학으로 갈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생의학이 기존 의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손상된 조직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특정 장기나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없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재생의학은 생체 내부의 치유 메커니즘과 세포 분화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손상된 조직은 자연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거나 흉터 조직으로 대체가 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놀랍게도 손상된 부위가 원래 자연 상태의 조직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제어해서 필요한 세포가 손상된 부위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직공학은 세포의 기질 ECM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의 기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세포가 정착하고 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비옥한 땅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지요. 척수가 손상된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한다면 손상된 신경세포가 재생되면서 마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활치료나 보조기구에 의존해야 했지만, 재생의학은 신경 자체를 복원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의 재생의학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심장질환, 뇌손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치료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5년에 개정된 첨단 재생의료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첨단 재생의학 분야도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희귀성 및 난치성 질환들 뿐만 아니라 노화에 저항하는 항노화를 넘어서 노화에서 젊음으로 거스르는 영노화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매일 재생되었듯이 인류는 이제 고통과 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고 재창조하는 재생의학은 단순한 의학의 발전을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신의 섭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구와도 연결되며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재생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세포 노화의 한계를 돌파하며 젊음을 되찾게해주는 줄기세포의 잠재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창호와 함께하는 첨단 재생의학 시리즈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